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이제 3월이 되면 학교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데요. 2월 새학기 반편성이 되기 전 우리 아이 담임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되실까 엄청 궁금해하며 좋은 선생님이시면 참 좋겠다 기대하게 됩니다. 좋은 선생님이시면 참 좋겠다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선생님이 쓰신 책을 한 권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은 사실 3개월 전 소피아 소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에서 북드림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때 댓글을 달고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서야 읽고 책 리뷰를 남깁니다. 엄마의 눈높이 연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은 무엇일까? 마음은 생각, 감정, 욕구이다. 내 마음을 안다는 것은 나의 생각, 감정, 욕구를 안다는 것이다. 아이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다. 눈에 보이는 표정과 행동, 들리는 말만 받아들이면 아이의 마음을 보지 못한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마음을 만나는 것이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아이의 마음을 만나려면 서두르지 말고 가만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마음을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코칭의 기본 전제는 상대방을 믿는 것이다. 상대방의 눈높이로 바라보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겐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며 해답은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이 코칭의 철학이다.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아이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존재이고 아이 안에 해답이 있다. 부모는 지시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코치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부모의 마음 에너지가 높아야 한다. 마음의 에너지가 낮고 혼란스러운 부모는 아이를 코칭할 수 없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는 내 마음부터 다스리는 것이 우선이다.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이나 체력이 많이 떨어져 화가 날 때는 잠시 그 공간에서 나와 눈을 감고 1분간 천천히 호흡을 하라고 합니다. 1분이 지나면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감사함이 올라옵니다. 그 상황에서 감사한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말해줍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발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할 직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부모의 마음 에너지가 높아야 아이의 마음 에너지도 높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코치라고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부모와 아이 역시 매 순간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지금부터는 아이의 보이지 않는 마음에 집중해 보세요. 아이의 생각, 감정, 욕구를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읽어보고 부모 자신과 아이에게 적용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소년 NGO 단체에서 청소년이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1위는 사랑한다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자녀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고 말해보라 이야기합니다. 2위는 괜찮다, 수고했다, 힘들지입니다. 그냥 기다려주고 괜찮다고 말해보자. 시험 성적만 궁금해하지 말고 수고했다는 말부터 하자. 결과와 과정을 함께 보는 부모가 되자. 3위는 고맙다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태어나줘서 고맙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등의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자랄수록 고마워하기보다는
더 잘하라고 채찍질을 합니다. 자녀의 존재만으로도 고마운 일이고 자녀가 있었기에 부모가 성장할 수 있는데 자녀에게 고마운 점들을 찾아서 말해보라고 말합니다. 사위는 미안해.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한다면 부모라도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바로 사과해야 한다. 말 안 해도 알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자녀의 생각을 물어보고 자녀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녀의 모든 행동을 존중해야 한다. 5위는 보고 싶다입니다. 아이들과 어려서부터 소통을 잘해야 사춘기가 되어도 감정 표현을 잘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표현해보자.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면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어도 된다. 표정 또는 눈빛만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문자를 보내도 괜찮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은 한마디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겐 자신이 태어난 대로 살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색깔이 있고 좋고 나쁨의 차원이 아닙니다. 저마다 다른 색깔을 가졌을 뿐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도 인격체이고 자신만의 생각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부모가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섣부르게 판단하고 명령하는 순간 관계는 단절될 것입니다.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소통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평소 말을 심하게 더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 단점으로 여겨지는 그 성향을 고쳐준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말을 더듬을 때면 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이야. 혀가 똑똑한 머리를 따라가지 못할 뿐인 거야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말을 더듬는 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자신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 존중의 힘을 보여주는 이 사례는 미국 지휘사 전 회장 잭 웰치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말을 더듬는 모습을 꾸짖었다면 아이는 자신의 결점만 확대하여 보고 위축되어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녀 문제로 흔들리는 부모에게 절대적인 확신을 줍니다. 아이의 잠재력은 부모가 아이의 생각, 행동,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발현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강요와 잔소리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자녀의 약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약점만 보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강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강점에 초점을 맞추면 약점이 사라집니다. 자녀가 이미 잘하고 있는 부분을 말과 행동으로 인정해주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자 마인드셋의 저자인 캐럴 드웩은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두 가지 교육적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사람의 지능은 원래부터 이미 정해진 것이며 잘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장 마인드셋은 몸의 근육처럼 지능도 노력하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차례 연구 결과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나 친구의 도움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력이란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며 애쓰는 것은 똑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배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새로운 전략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꾸준한 노력을 하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학생들에게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런 생각을 할 여유 없이 주어진 일과를 바쁘게 소화하는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했습니다. 그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자신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질문은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타고난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신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며 이미 인생이 끝난 것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시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아직이라는 단어는 희망적입니다. 지금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현재 모습에 아직이라는 단어를 붙여보세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직 집중이 잘 안 될 뿐입니다. 현재의 모습이 아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과 성장 마인드셋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스스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아이에게 아직 성장 마인드셋이 장착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세요. 작은 목표를 하나씩 성취하다 보면 어느 순간 큰 목표를 이루고 성장 마인드셋을 갖게 됩니다.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는 한국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한 달을 걸어야 하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절대 쉽지 않은 이 길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하루를 잘 걸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하루하루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목적지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인근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 10대 아이들은 휴대전화 탓에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교는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일정 기간 담임 선생님에게 맡기는 교칙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휴대전화를 만지는 모습을 보고 교사가 학생에게 앞으로 가져오라고 말했고 학생은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왜냐하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휴대전화를 만지는 모습을 분명히 봤는데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화가 났고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던 교사는 학생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고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학생을 좀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전화기를 들고 있던 학생은 조용히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다시 건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선생님께 말씀을 들었어. 엄마는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수업 시간이라 다른 친구들한테 방해되는 것 같은데 전화기를 선생님께 드릴 수 있겠니? 엄마의 그 말 한마디에 학생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알고 보니 휴대전화를 꺼놓지 않았는데 문자가 도착해 전화기에 불이 들어왔고 전원을 끄는 모습을 교사가 본 것이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나중엔 친구들에게 나 때문에 수업 진도를 못 나가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다고 합니다. 만일 어머니가 아이에게 아이를 믿지 못하고 아이의 행동을 핀잔하며 휴대전화를 학교에 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아이는 화가 나서 교실을 뛰쳐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는 아이의 마음을 만지는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깊고 오래 갑니다. 부모와 아이는 서로를 용서하고 치유해주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부모는
아이의 마음을 살리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매일 보내세요. 우리의 잠재의식이 열려있을 때 특히 잠들기 전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실천하면 좋습니다. 말로 해도 좋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오늘 수고한 나에게 감사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장하고 있는 내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 말하고 아이의 마음에도 말해주세요. 매일 이렇게 말해주면 부모 마음의 에너지가 바뀌고 아이에게도 감사와 사랑의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햇살 가득한 창가에 등을 대고 앉아 멍 때리기도 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시면 좋을 것 같은 날씨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라는 챕터에 있는 부분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에게 거울을 건네고 함께 바라보자. 거울 속에서 빛나는 눈동자를 마주보고 그 눈동자를 보며 이렇게 말해보자. 난 내가 참 좋아. 나는 빛나는 존재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의 존재만으로 이미 충분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이와 함께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보며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해보세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세요. 감사합니다.